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활용해서 실제 표본 추출 사례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7.1에 보시면 전국에 2,500개의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는 조선제과주 가맹점의 운영 형태와 점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어떤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신상 이력을 쭉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매니저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설정되어 있네. 그죠? 자, 여기서 작업 편의상 자료를 하나 더 추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동 복사, 네,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연봉에 대한 평균을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료가 현재 2,500여개입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기가 번거로워.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엔드 키를 한번 누르신 상태에서 화살표 제일 아래 하면은 제일 아래로 넘어가지죠. 네, 그래서 제가 색상을 좀 더 두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집단의 평균은 뭐 에버리지 하면 되겠죠. 자, 에버리지 네,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클릭을 한번 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엔드 키 한번 그 다음에 화살표 제일 위로 하면은 예 연봉까지 있죠. 그래서 한 칸 내려야 되겠죠. 네, 엔터 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1,800이 나와집니다. 두 번째는 현재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는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니까요. ST DV겠죠. 자, STDV를 하니까 P가 있고 S가 있습니다. P는 모집단입니다. 네, S는 샘플이고요. 지금 P가 현재 2,500개네요. 2,500개 전체 모집단으로 봐야 되겠죠. 예, 모집단으로 보고 역시 범위는 똑같겠죠. Shift, and, 화살표 한 칸 내리고 네, 엔터. 그러면 대략 4,000 정도가 나와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쭉 이어질 때 평균 51,800, 그 다음에 평균 4,000으로 적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여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 개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 이수 여부죠. 네,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서 는 yes와 no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yes와 no의 개수를. 그러면 count if를 씁니다. 자, count, count if 발로 열고 그 다음에 range와 criteria가 나오죠. range는 역시 한번 클릭을 하시고 shift 키 누르고 end 키 제일 위로 한 칸 내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여기 수식에서 바로 적용을 콤마 크라이테리아는요 쌍따옴표 안에 예를 들면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no냐 yes냐 하면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뭐 no 볼까요? 쌍따옴표 엔터. 그러면 1000개네.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 카피를 해버리고요. 범위는 물론 2501이겠죠. 요거 1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yes로 변경하면 되겠죠. yes. 이렇게 하면은 1500 명이 나와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 비율 P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 1500, 즉 yes인 거죠. 네. 그냥 일반 수식하면 되죠. 는 뭐 1500 나누기 전체가 현재 2500이죠. 2500 하면 되겠네요. 2500 그러면 0.6이네요. 자, 자료 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불필요한 것을 삭제시켜 버리겠습니다. 삭제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삭제시키고 편의상 그냥 작업 편의를 위해서 삭제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로 가볼까요? 엔드키 제일 아래 가면은 역시 불필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그냥 삭제시켜 버릴게요. 네,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모집단 2500개 중에서 30개만 우리가 표본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추출 방법인 즉 난수표를 이제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요. 데이터 분석 난수 생성이 있죠. 네, 난수 생성 확인. 변수의 개수는 1에서 우리가 난수 개수를 현재 30개를 추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포는요. 단순 확률 표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량 분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은 1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타이틀을 삭제했으니까요. 1에서 2500까지 난수 시드라고 하는 것은 난수 알고리즘의 그 시작 숫자인데요.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한 5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출력 범위는요. 현재 B1 여기서 설정을 했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난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것은 홈 탭으로 가볼까요? 홈 리본 메뉴 홈에 보면은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로서 매칭을 못 시켜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편의상 이 전체를요 사용자 지정으로 된 것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한 칸을 삽입시킬게요. 삽입 1.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셀 포인트가 이렇게 바뀔 때 쭉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2500까지 있잖아요. 1분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다 해보겠습니다. 자, 됐네, 그죠? 2500. 2500까지 남바링이 됐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숫자, 이 난수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 남바링 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값을 읽어서 내가 지금 현재 샘플로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난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난수와 매칭되는 남바링의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앞 66이 있네, 그죠? 61도 있나요? 네, 61에 해당되는 숫자. 물론 컨트롤 F 해야 되겠습니다만 61에 해당되는 숫자가 뭘까요? 45357이네요, 그죠? 45357. 그러면 45357이 실제로 읽어져야 되겠죠. 45357. 실제로 매칭 여부를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어진 테이블 특정 열, 여기서는 B죠. 특정 열의 값을 불러오기 위한 함수는 VLOOKUP을 씁니다. 물론 데이터의 배열에 따라서 HLOOKUP도 씁니다만 여기서는 현재 두 번째 열 B에서 값을 반환해 달라고 해야 되니까요. 는 VLOOKUP. 자, VLOOKUP에 더블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때에는 여기에 수식 입력 줄 옆에 fx 있죠.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부연 설명을 보고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lookup value라고 나옵니다. 즉 찾을 값 데이터입니다. 현재 무엇을 찾을 것이냐면은 얘 값을 찾을 거예요. C1에 있는 128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는요, 데이터의 범위겠어요. 그리고 찾을 범위는 기준표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기준표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Shift 키를 누르고요. 엔더 키 한번 키인하시고 화살표 아래까지 쭉 하시면 전체 다 읽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작업에 여러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절대 참조를 F4를 눌러서요. 절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칼럼 인덱스 넘버라고 뜹니다. 예, 말 그대로 열 번호이죠. 열 번호. 보시면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한다 했습니다. 첫 열은 A가 됩니다. 우리가 A의 값을 가져올 것은 아니죠. 예, B의 값 중에 A와 매칭되는 값을 반환해 달라. 따라서 여기의 값은요 2라고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range lookup 같은 경우는 옵션 값으로서요 비슷한 값을 가져올 것인지 정확한 값을 가져올 것인지의 차이입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입력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61에 남바링 된 곳에 45356, 45357 바로 맞게 매칭이 되어 있죠. 제대로 값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것은 당연히 에러가 생기니까요. 뭐 일부 삭제를 쉽게 버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반환받은 값에 대한 뭐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등을 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30개 샘플링 된 것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한 칸 띄워서 해볼까요? 는 에브리지 범위는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샘플이죠. 그래 S를 하셔야 됩니다. S 범위 역시 전체를 읽고 홈 탭에서요 줄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52,267이 나오고요. 표준 편차는 3,506 정도가 나와지네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셔도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난수죠. 난수를 적용시켜서 그 값을 매칭시켰기 때문에 이 값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요. 확률 표본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모수의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수에 상응하는 어떤 표본의 특성치인 바로 표본 통계량을 우리가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제과와 같이 샘플 30개, 그 다음에 엑셀을 활용해서 난수를 발생, 그리고 V루 값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지금 사용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30명 중에서 교육 이수한 사람이 19명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19 나누기 30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0.63 정도가 나와지나요? 자,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표본 통계량의 구체적인 값을 얻는 절차를요. 점 추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점 추정. 이처럼 점 추정에서 이 모수의 추정치로 우리가 사용할 이 표본 통계량의 구체적인 값을요. 표본으로부터 계산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구한 P, 물론 샘플이니까 P
캡 혹은 P햅이라고 표현합니다. 햇 모자죠. 그래서 이 P바는 모비율 P의 점 추정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모를 해볼까요? 점 추정량, 그 다음에 점 추정치. 세 개를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통계량의 구체적인 값을 얻는 일련의 절차를 점 추정이라고 표현했고요. 점 추정량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표본 통계량입니다. 그 다음에 점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점 추정량의 구체적인 값, 즉 이런 값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계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한 이 30개의 샘플로부터 구한 여러 가지 내용 등이 모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죠. 이것은 표본과 모집단 전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발생하는 현상이겠죠. 즉, 점 이 추정치와 모수와의 차이의 절대값, 그것을 우리가 이제 표본 오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사 결과에서 표본 크기와 더불어서 이런 표본 오차를 동시에 이렇게 제시하게끔 되어 있죠. 이처럼 이 유한 모집단인 경우에요. 우리가 확률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 비보건 추출 방법을 주로 써서 지금 했던 바와 같이 난수를 사용한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게 그 유한 모집단으로부터 이 표본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한한 경우는 전체 크기 라지 n인 그 모집단에서 스몰 n 확률 표본을 정해서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선택될 것이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한 경우는요. 대다수의 경영 환경은 이 유한하지만은 무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는 확률 표본은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모든 원소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선택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도착하는 손님의 평균 대기 시간 또는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평균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이러한 경우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게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고객이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무한 모집단인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확률 표본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샘플을 추출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지금 동일한 모집단에서 선택되어야 하고, 두 번째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을 표본으로 선택하더라도 이 선택이요. 다른 고객의 그 표본 선택 여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점 추정량으로 이 표본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점 추정량의 판단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불편성입니다. 그 다음에요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가 일치성 혹은 다른 표현으로 충분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